지금 이번 주부터 진짜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양면 작전으로서 이란을 향해서 공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뉴스가 지금 비트코인과 리플 가격을 흔들고 있는 진짜 이유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딱 한 가지만 정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주 시장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코인 시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자체가 조금 풀리는 것처럼 보였었는데요. 지난 4월 초에 일단 휴전이 들어갔었고 협상도 다시 시작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이 조용히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 전함대 그리고 전투기 전부 다 탄약을 다시 채워 넣었다라는 거고, 휴전 중인데 보급을 빵빵하게 해놨어요. 이게 뭘까요? 혹시 모르니까 해두는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휴전을 가장한 전면전 움직임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특수작전부대 수백 명이 이미 3월 달에 중동에 도착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특수부대는 뭐죠? 보통 폭격이 아니죠. 직접 땅에 내려가가지고 상륙작전을 한다거나 또 무언가를 파괴하고 부수러 갈 때 투입되고 있는 병력들입니다. 이 미국 관리들 입에서 거론된 옵션 중에 하나가 이란의 핵물질을 쳐들어가가지고 직접 확보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래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위에서 폭탄만 떨어뜨리는 작전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작전까지도 책상 위에 올라가 있다는 뜻이고, 지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탄약들은 재보급이 완료됐고요. 특수부대는 이미 현지에 도착했고요. 미국의 소식통은 이르면 다음 주에 군사 공격이 재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식통에서는 군사 공격이 재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100% 일어난다? 뭐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요. 지금까지 공개된 데이터들 놓고 살펴봤을 때 미국과 이스라엘이 언제든 다시 이란을 칠 수 있는 준비가 끝낸 상태고 지금 결정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진짜 우리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이 소식이 왜 코인 가격을 흔들고 있는 거냐? 사실 처음에 들었을 때 조금 이상하실 겁니다. 미국이랑 이란이 싸우는데 내가 한국에서 산 비트코인이 왜 떨어지냐, 뭐 이런 얘기겠죠. 여기는 정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큰 사건이 터지면은 일단 시장의 돈들은 안전한 쪽으로 도망가죠. 좀 어려운 말로 위험 회피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냥 무서우니까 일단 도망치는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빠지는 자산이 주식이고 그 다음이 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긴 하지만요. 실제 위기 첫날에는 금처럼 오르기보다는 이 주식처럼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큰 지정학적인 이벤트들을 보면 대체로 그래 왔다라는 거고, 리플 XRP도 여기서 빠질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으로 미국 규제랑 제도권 진입 이슈를 따라서 움직이는 코인이 바로 리플 XRP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 모드로 들어간다, 그날 워싱턴은 다른 안건을 못 보겠죠. 규제 진행도 못하고 법안 통과도 안 되고 기관 진입 발표도 전부 다 뒤로 미리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호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요. 호재가 늦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리플 XRP도 똑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그럼 전부 다 팔아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과거에 비슷한 상황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세요. 미국이 중동에서 큰 군사작전을 벌였던 시점들을 쭉 살펴보면요. 첫째 날은 거의 항상 시장이 빠집니다. 비트코인도 짧게는 5%, 길게는 10% 넘게 빠진 사례가 있었고, 근데 그 이유가 다르죠.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빠진 폭을 전부 다 회복을 한다거나 오히려 더 상승하는 흐름들이 자주 나왔었습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전쟁이 길어지면 미국은 돈을 더 풀어야 되고요.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움직이고 동맹국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돈이 풀린다는 것은 시중에 현금이 많아진다는 뜻인 거고, 그 돈들은 어디로든지 흘러가야 돼요. 또 그 중에 일부가 비트코인 같은 자산으로서 들어오는 흐름들이 과거 역사 패턴에도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두 번째로 큰 기관들 그리고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공포 구간이 가장 좋은 매집 타이밍이겠죠. 일반 투자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던질 때 오히려 조용히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거래소 지갑 흐름이라거나 이 고래 지갑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패턴들인데요. 우리가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던지는 그런 가격대, 누군가한테는 1년을 기다린 매수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 과거 패턴들 같이 놓고 보시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군사작전이 실제로 시작되는 첫 번째 날, 또는 시작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신호가 나오는 날,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한 차례 깊게 흔들릴 수가 있겠고, 우리 돈으로 따져봤을 때 한 방에 수백만 원 단위가 빠질 수 있고요. 리플도 비슷한 비율로 같이 출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충격이 지난 다음이 진짜 시작이겠습니다. 이 사태가 단기에 정리되는 쪽으로 흐르든 길어지는 쪽으로 흐르든 어느 쪽이든지 간에 시장은 새로운 가격대를 찾아갈 거고요. 단기에 정리되면 공포가 풀리면서
빠르게 회복이 될 거고, 또 반대로 길어지게 되면 돈이 풀리면서 자산 가격이 위로 밀려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건요, 이 가격이 빠지는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자기 자산 던져버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들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릴 게 있어요. 미국이 휴전 중에 탄약을 재보급했다라는 소식들, 특수부대가 이미 도착해 있다는 소식들, 이게 지금 시장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게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비트코인 큰 지갑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골이라고 부르는 지갑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일부에서는 오히려 조용히 모아가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어요. 지금 적어도 큰손들이 이런 뉴스를 보고 전부 다 던지고 있는 그림은 아니라는 것까지는 상당히 분명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셔야 될 건 단순합니다. 이 다음 주 안에 어떤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머리에 넣어두셔야 되는 거고요. 또 그 순간에 가격이 흔들려도 즉흥적으로 던지지 마세요. 그리고 미리 자기 본인만의 기준들을 정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빠지면 추가로 살 건지, 어디까지 올라가면 일부를 정리할 건지, 종이든 메모장이든 전부 다 적어두셔야 되는 거고, 가격이 흔들리는 그 순간 누구나 판단력 자체가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지금 미리 어떻게 하겠다, 대응 전략들을 세워두시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재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는 상황에서 그 첫 번째 충격, 비트코인, 리플 XRP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 충격 이후의 흐름들, 과거 사례를 보시면요, 오히려 새로운 매수 기회의 구간으로 바뀐 적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그날 가격이 아니라 그날 내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바로 이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맞춰볼게요. 만약에 이번 주에 진짜로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뜨고요, 또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0% 빠진다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매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도하면서 손절하시겠습니까? 그 정답을 다음 영상에서 데이터로, 숫자로서 같이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익 실현을 습관화하셔라, 그리고 매도에 대해서 어색해하지 마셔라, 이런 습관들을 키우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끼는 점이 뭐냐, 대부분의 분들께서 매수에 대해서 과감하게 또 비중을 크게 해가지고 막 몰빵 매수한다거나 정말 잘하십니다. 그리고 묻어두면 오른다, 이런 생각으로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리플이라고 할지라도 몰빵 매매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전하게 비중 조절해서 원칙 매매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결국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내가 분할 매수를 모아갖고 그리고 적당하게 만족할 수 있을 때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느냐, 이 차이가요,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흔들림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이 투자 심리를 컨트롤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이 쓰잘데기 없는 손절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고 뇌동 매매를 줄이면서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 매매로서 이어갈 수가 있다는 단 한 가지 노하우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